안녕하세요. 경제와 사회 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칼 폴라니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칼 폴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경제사회학의 어떤 주요한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영감을 제공했다. 그래서 경제사회학과 신경제사회학을 잇는 매개고리 역할을 한 이론가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래서 이제 칼 폴라디로부터 이제 배태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요한 어떤 경제적인 제도로서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시장입니다. 마켓인데, 이 시장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폴라니가 얘기했던 거대한 위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경제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작동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러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시장이 자기완결적인 하나의 체계로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던 거냐, 아니면 폴라니의 얘기대로 역사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그마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대되고 발전해 오면서 지금은 전체 경제와 동일한 내용이 되었느냐. 즉, 시장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지배해 온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지금의 시장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 부분은 결국은 폴라니의 얘기를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장.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마켓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상품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상품의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추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고 파는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고 파느냐?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프라인의 뭐 재래시장, 마트, 일반 가게, 상점, 뭐 노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사고 있죠. 저도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명확한 공간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있고 상품의 매매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거대한 재래시장 중에 하나이고, 자, 이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설시장이고 명확한 오프라인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서울의 남대문 시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가격이라고 하는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거를 했던 거고, 가격에 대한 흥정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일반적인 지방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장이죠. 소규모 시장. 주로 이제 재래시장입니다. 그럼 예전의 시장은 다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곳곳이 다 시장인 거죠.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아파트나 집 문 앞을 나서기만 하면 조그만한 동네 슈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페, 음식점 모든 것들이 다 상점과 시장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아주 공간적으로 특정화된 어떤 장소만을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이제 지금은 여기 이제 똑같은 옛날 사진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게 거의 시장은 광장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이제 그 상설 시장이 아니고, 상설 시장은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시장인 거죠. 요게 이제 지금의 상설 시장, 아까 보였던 서문 시장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인데, 요거는 지역에 있는 시장이래요. 정선. 예, 건물을 굉장히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네요. 자, 여기도 있고, 이런 시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5일장, 3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장이 서는 게 아니라 비상설 시장이었다. 상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거기에 장이 열리는 거고, 예전에는 3일마다 5일마다, 여기 그 하양에 있는 것도 5일장인가요? 거기도 이제 상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장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마다 한 번씩 큰 장이 열리고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다 통틀어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 시장이죠.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 결국 주식도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가격을 매개로 해서 물건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공간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동차를 사고 파는 자동차 시장.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부 다 여기는 벼룩 시장, 중고품, 집에서 쓰던 거를 가져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거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 우리나라 황학동 벼룩 시장이죠. 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딱히 살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무한도전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지드래곤이 나와가지고 뭐 했던 그걸 여기 이제 황학동 여기서 찍었었죠. 자, 요거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랑 큰 차이가 없다. 똑같은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여기 마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일용직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노동시장이죠.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봉고차 한 대 와가지고 당산동 뭐 무슨 벽돌 미장 뭐 도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5명,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5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자기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5명,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건설노동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일당 받고 끝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걸 소개시켜주는 직업 소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런 취업 시장이죠. 신규 입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잡페어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장들이 우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지금은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장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완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완결적인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가격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행위는 철저하게 그 물건을 원하느냐, 팔고 싶어 하느냐, 사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팔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비싸면 깎는 거고 싸면 사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 다른 어떤 논리,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영역, 공간 이게 시장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이렇게만 구분을 해요. 기본적인 시장이 있는데 가장 지향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형태를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독점 시장인 과점 시장,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독과점 시장인데 요거는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원래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 독점적 또는 과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독점화된 행위를 하는 경제 주체를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독과점 논란에 시달려 가지고 예전에 윈도우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파는 게 독점적인 행태다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받아서 미 연방 정부가 제소를 했고 법원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윈도우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던 거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거를 방해하는 요소로 이 독점 과점 시장을 얘기를 하고 요거를 공정위라고 하는 데에서 관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들어와서 가격 하나만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인 조직들, 개인이나 경제적인 조직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원을 배분해 주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없으면 자원의 배분이 안 된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학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 완결적이고 시장을 통해서만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폴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럼 시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보면 시장이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시장, 외부 시장, 상인 시장, 국내 시장, 근대 대중 시장이라고 하는 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요게 항상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내부 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지금의 근대 대중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이제 내부 시장에 관한 건데 요거는 예전에 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예전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상설 시장이죠. 전통 시장에서 3일장, 5일장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인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우리가 내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예전의 시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소위 보부상들이 이제 이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사고 파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 비단길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이런 건데, 자, 잠깐만요. 여기 자, 내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이 당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시장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 단위가 있으면 그 공동체 단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내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내부 시장의 특징은 뭐였냐면 지금의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르냐? 첫 번째로 본인들이 자급자족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자급자족을 하다가 남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가는 교환 시장의 형태가 옛날 내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게 지금의 시장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 뭐죠?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만들다가 남은 잉여물을 상품으로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파는 게 옛날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시장은 내가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매용으로 만든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되죠? 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옛날의 내부 시장, 초기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데 닭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닭 몇 마리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는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옛날의 내부 시장에서는 자급자족이 전제가 되고 남는 거를 교환하는 시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시장이 공동체 단위를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무역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가지고 상품이 교환되는 교환 시장의 단위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외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 시장은 공동체 외부의 상품감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집단, 특히 이제 부족이나 국가 간 거래가 중심이었고, 자, 그러면 국가나 부족 간 거래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 경우에도 자급자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산품이나 사치품이 주로 다루어졌다. 자, 우리 비단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 왜 실크로드인가요? 비단이라고 하는 게 주로 거래가 되는 거죠. 향신료, 비단. 자, 그럼 향신료, 비단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을 때 필요한 물건들이 주로 외부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일상적 거래다. 일반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장이다.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중요한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시장에서 외부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는데, 내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자급자족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을 처분하고 교환하는 시장이고, 외부 시장은 왕이나 귀족들이 특산품이나 사치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외부 시장이다. 그리고 이 외부 시장에는 뭐 조선통신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말하는 국가 간의 선물 교환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그리스의 시장인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시민들, 예전의 시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시민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였냐면 귀족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지만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뺀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 아테네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서의 시장은 그래서 광장이다. 광장이고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공동체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뭐냐? 광장이고 그 광장은 결국 뭐냐? 시청 앞 광장이다. 또는 교회 앞 광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여행을 가시면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도시의 모습이 뭐 고층 빌딩이 있고 공원이 있고 뭐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구조가 하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의 도시들은 전부 다 도시의 중심지에 시청과 역, 교회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반드시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스페인의 그 뭐죠? 그 축구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유럽컵에서 축구 우승하고 나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시청 앞으로 갑니다. 왜? 시청 앞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광장 문화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시청 앞 광장이 있지만 시청 앞 광장이 시청 앞 광장이 없는 데가 더 많고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서울시청 앞 광장도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예전에는 들어가지 마시오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광장 문화라고 하는 거의 특징인데 어쨌든 그 광장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요 보면 요렇게 관청이 있으면 그 관청 앞에가 시장이고 일상적인 공간인데 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요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죠.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일상적인 공간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 시장이죠. 네, 여기 이제 집회 신고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이게 전시용 공간이죠. 일상적 공간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내부 시장인데 자, 내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공동체 내부의 내부자 간 거래고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거래다. 그러니까 외부 시장과의 차이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일상적인 거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잉여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 교환되는 일상적 거래 시장이 내부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역이라고 내부 시장에서 외부 시장이 이제 같이 공존을 했던 거죠. 내부 시장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는 시장이고 외부 농산물 죄송합니다.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네요. 전화 급히 중단을 눌렀는데 전화 벨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전화하면 안 되는데 밖에다가 써도 모르겠죠. 전화로 하셨으니까. 네, 좌우지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시장과 외부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공존을 하는 형태였고 내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급자족 경제 체제에서 잉여 생산물을 서로 필요 없는 거를 교환하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의미였고 외부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 공동체 단위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부족 간의 어떤 집단 간의 거래 시장이지만 이 시장은 비일상적인 물품들을 권력층들이 사치품이나 특산물과 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수적인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전 시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경제적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부 시장, 외부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페어라고 하는 전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상인 시장이죠. 등장을 해요. 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특산물이나 사치품을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그 특산물이나 사치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전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시장, 이게 이제 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요새는 일반화된 용어로 쓰실 텐데, 이거는 전문 시장, 전문 상인 시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페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페어가 열리면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유흥을 위한 오락 시설들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전문 시장이 열리고, 그 시장이 열리는 동안 옆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흥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페어가 열리면 페어 옆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페어입니다. 교육 페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리아 솔루션 페어라고 해가지고 기술 페어 시장이 돼요. 기술과 관련된 여기 보면 IBM 파트너 솔루션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 상인 시장이 되는 거죠. 웨딩 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페어가 요새는 이제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또는 보석을 취급하는, 향신료를 취급하는 이런 식의 전문적인 시장이 소위 말하는 무역관 거래에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페어라고 하는 전문 상인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페어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박람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람회, 견본시, 전시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여기 있는 만국박람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 전문 시장을 여는 것, 이게 이제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 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외부 시장을 우리가 상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박람회가 됐는데, 이 상인 시장이 결국은 국가가 아니라 무역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지역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규정과 규칙 체계를 갖추게 되고, 요게 지금의 얘기되는 거래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익스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전문 상인들 간의 물건을 거래하는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상인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주식 거래소도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런 상인 시장, 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지금의 주식 거래소로 바뀌었다. 여기 이제 그 기원이 상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뭐죠? 일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전문화된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다루는 상인들의 시장이 페어고, 이 외부 시장이 페어로 발전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유럽의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영국이죠. 여기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여기 동유럽이죠. 요 옆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요 밑에 이제 아프리카가 되죠. 자, 이런 국가, 우리가 이제 이걸 국가라고 하죠. 근데 이런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다. 예전에는 독일이다, 오스트리아다, 이런 게 없었어요. 다 뭐였죠? 왕국이었죠, 그냥. 어디 왕국이다. 국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족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 간으로 시장이 내부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국내 시장은 뭐냐면 아까 내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부 시장이라고 하는 거 국가가 없는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은 국가를 전제로 하고 국가 내부의 시장. 그래서 내부 시장이 국내 시장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에 국내 시장이 등장을 하고, 국가라고 하는 게 관세라고 하는 걸 매겨서 지역 시장을 끊어놨어요. 이쪽 지역에 있는 애들은 국경을 넘어서 우리 시장에 못 들어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부 시장에서 발전한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국가가 폭력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내부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에 대해서 동일한 법제도를 적용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대 국가의 형성과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대 국가가 제국주의로 변질을 되고 제국주의가 되면서 국가 폭력을 이용해서 상업적 이해를 식민지에 강요하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동반하고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의 법제도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하게 하고 그 동일한 법제도를 국가의 폭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했다. 이게 이제 자유시장주의의 등장과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적용하는 하나의 법제도의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장주의라고 하는 거를 관철시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초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요 차이는 뭐냐면 국내 시장은 내부 시장과는 다른 논리를 갖게 됐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다른 논리를 갖게 됐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내부 시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을 때 내부 시장은 자급자족 경제 체계에서 잉여 생산물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부수적인 시장이었는데 자, 현재 근대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시장에 대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거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물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논리고 근대 시장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코카콜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시장에 갖다 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다 먹어주면 좋은데 안 먹어주면 어떻게 되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양파 농사를 무지하게 많이 졌는데 양파값이 떨어져가지고 배추값이 떨어져가지고 폐기를 한다. 자, 이거 뭐죠? 양파나 배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교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윤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윤이 남지 않은 생산물은 자원의 배분이 아니라 폐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이고 예전의 시장과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시장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탈 것을 제공한다는 거 부수적인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 한 대 팔면 얼마가 남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 차를 누가 사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생산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생산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는, 판매되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제라고 하는 게 공동체 내에서 자원의 배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이런 특성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할당받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자원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원을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수많은 쓰레기가 생겨나는 거죠. 5년 타고 2년 타고 3년 타고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쓰고 교체하면 중고로 뭐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지만 팔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예전에 쓰던 휴대폰들이 몇 개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집에 휴대폰이 한 두세 개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버리질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럼 사실은 쓸 수 있는 생산물인데 그 쓸 수 있는 생산물이 다른 물건에 의해서 대체되고 폐기 처분돼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격 자체가 그래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근대 대중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근대 대중시장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전면화됐다. 이게 이제 거대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대 대중시장의 논리는 대규모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고, 이 대규모의 상품과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자원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윤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던 시장에서 시장 경제, 시장을 통해서만 자원이 배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터로부터 탈피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경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의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들이 공동체 성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사람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는 이전의 시장과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또 그 시장을 통해서만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많다. 여기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원 배분으로부터 배제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대한 전환을 통해서 지금은 근대 대중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폴란이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폴란이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경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 뭐 환경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걸 통하지 않는 형태로 공동체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은 폴란이만 했던 게 아니라 칼막스나 이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시장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시장의 성격이 변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전면화된 형태가 아니었고 주변적인 성격, 우리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 주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근대 대중시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경제적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들, 특히 이제 신고정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원이 최적화된 형태로 배분되는 거와는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적 배분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 폴라니의 논리를 끌어와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매개로 한 수요 공급이 아닌 경제적 자원의 배분. 자, 요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기서부터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국가가 돈을 나눠준다 이게 아니라,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에서부터 출현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경제적 자원의 배분 또는 경제적 행위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